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세무사무실 급여. 신입의 경우에는 거의 최저시급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많이 주시는 곳은 최저보다 10만 원 정도까지 더 주시는 걸 같고, 거기에 이제 상여금이 조금 더 포함이 되겠죠. 거의 최저시급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한 4년차, 5년차 때까지는 그보다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높게, 또 이제 상여금을 5월달, 3월달 끝나면 조금 더 받았죠. 급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상여금의 차이가 있었다. 네. 근데 보통 상여금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사무실은 월급에 이제 200%를 책정을 해주시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근로계약을 할 때 고정 금액을 연봉으로 해서 연봉에 포함시켜서 주시는 곳. 그러면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할 때 상여금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제가 지금 다니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좋게 말하면 사장님의 격리라고 할 수 있죠. 적게는 30 중반에서 많게는 한 이제 5, 60대까지 기장처를 맞는데, 넓게는 세금 문제를 관리를 해주고 신고를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고, 이제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 그리고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사대보험 신고를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업무가 많네요. 많아요. 그러면 세무사무실 워라밸은 괜찮나요? 워라밸은 사무실마다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업체를 많으면 이제 3월달, 5월달에는 그냥 죽어나죠. 주말도 출근을 해야 되고, 휴일,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좀 세게 일을 근무하는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거의 칼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 야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야근은 보통 몇 시까지예요? 저희 사무실은 평균적으로 10시 정도까지 하고, 좀 일이 많을 때는 11시? 그럼 주말 출근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출근을 하고, 일요일은 안 하는데, 토요일 날은 10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보통은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제 좀 일이 더 남았다 하면은 저녁까지도 이제 일을 더 연장을 해서 해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반기에는 조금 워라밸이 잘 지켜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퇴근 시간이 뭐 당겨지거나 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전에 다녔던 사무실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5시에 퇴근을 해요. 지금 사무실의 경우에는 9시 반 출근해서 이제 10월 정도부터 이제 5시 반에 퇴근을 하고, 11월, 12월에는 5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세무사무실의 휴가는 어떻게 돼요? 휴가는 웬만한 사무실은 다 근로기준법에 이제 맞춰서 연차를 해주는데, 3월달 끝나고 5월달 끝나고 이제 휴가를 며칠씩 더 주시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그냥 자기 연차를 소진해서 신고 기간이 끝나면은 휴가를 갔다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휴가를 쓸 때 연달아서 쓰는 게 조금 불가능한데 세무사무실은 조금 하반기에는 좀 널널한 편이니까 좀 사용하기 쉽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장님이랑 협의만 되면은 한 3, 4일 정도까지는 연차를 내서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받고, 여름휴가도 5일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연차가 7년 정도 되셨는데 그때 평균 연봉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는 업체 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이제 한 3천 초중반? 3천 중반 정도. 지금 본인이 받고 싶은 희망 연봉은 따로 있으신가요? 희망연봉은 3,600. 제가 알기로 세무사무실 한번 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직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한 곳에서 거의 6년을 다녔거든요. 이제 이직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는데, 이제 이직을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있죠. 사람에 치여서.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혹시 그 이직했을 때 면접에서 질문 받았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에 사무실에서 맡았던 업체 수를 물어보고, 퇴사한 이유를 또 꼭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느꼈을 때 세무사무실을 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을 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살짝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틀린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아무래도 이 세무사무실은 야근이 거의 상반기에는 매일 야근을 해야 되니까 이 야근을 버틸 수 있냐,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세무사무실에 계속 다니는 이유.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결혼, 출산, 육아를 했을 때 좀 경력 단절이 있는데, 이때 또 재택근무도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육아를 하면서 자기가 짬을 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고, 우리가 안양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뭐 강원도에 있든지 어딜 가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넓다. 혹시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실마다 틀린데 이제 식당에 나가서 사 먹는 사무실이 있고, 배달 음식을 주로 해먹는 배달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도시락 싸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배달 음식을 주로 배달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복장이나 염색 이런 거에 자율성은 있나요? 저희 사무실은 그래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짧은 바지라던가 이런 거는 그래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출이 많은 옷 빼고는 뭐 상관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본인의 거래처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퇴근의 자율성도 있나요? 자율이긴 하지만 이제 팀장님이나 높은 상사분들의 일을 도와드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10년 후에 상사가 됐을 때도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그 결제를 봐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 업무가 끝났다고 퇴근을 그렇네. 해버리면 도와줄 때는 그냥 도움을 받고, 그분이 필요하실 때는 정작 나 몰라라 하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 마라 등. 사무실과 집과의 거리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소규모 사무실은 추천하지 않고요.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는 회사, 기본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는 데는 보통 월급도 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복리 형성이 안 되는 데는 급여도 작다. 그 말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인사해줘 빨리. 안녕.